있지 않습니까? 뭐 어른들 봐도 인사 꼬박꼬박 잘하는 그런 사회성이 좋은 친구들.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용적인 언어를 배우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습득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언어 관련된 계통을 가게 되면 또 좋은 인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성 좋은 친구들은 괜히 다른 공부적인 걸 파는 그런 것보다는 언어 관련된 것을 배우면 또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문계열은 여러분들 절대 취업이 안 되는 학과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다 첨단 학문이 될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거 자체가 좋아서 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졌다가 좀 안 돼서 오는 친구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절대 학문 자체로는 아주 좋은 첨단의 학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 쪽에서 가장 쏠리는 곳이 상경계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경계열의 경우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경영학, 회계학, 경제학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상경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경계열에는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문과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경계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많이 손해를 봅니다. 어떤 경우냐? 엄마 나는 정말 수학이 너무 싫어. 나 수학같이 어려운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숫자는 보기도 싫어. 그래서 나는 문과를 갈래. 이런 사람이 갑자기 문과 갔다고 해서 상경계열의 경제학과를 택하게 되면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제학은 대부분이 실험경제학, 수리경제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웬만한 이과 이상으로 수학을 많이 하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2012년 수능 개편안에서도 14년 전에가 2012년 수능 개편이죠. 그 개편안에서도 문과에서 다시 예전처럼 미분적분이 들어가는 이유도 우리 대학을 가게 되면 경제학과에서는 미시경제학을 바로 배우는데 미시경제학은 대부분이 미분적분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문과에서 미분적분을 수능에서 빼왔기 때문에 수리 나형에서 그걸 빼고 들어온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시 이제 문과 수학에도 미분적분을 입시에 넣게 된 거죠. 그 정도로 경제학에서는 수학을 많이 사용하는 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더라도 이공계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들이 가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나는 또 사람이 좋아. 나 기계 같은 거 너무 싫어. 나 막 기계 이 컴퓨터 이런 거 싫어. 난 사람을 좋아하는 문과를 갈 거야. 문과를 가서 그 사람이 또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되면 컴퓨터 때문에 굉장히 또 힘들어합니다. 왜? 경영학의 최근에 큰 부류 중에 하나는 MIS,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웬만한 이과 못지않게 컴퓨터를 많이 다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경계열은 한마디로 숫자를 많이 다루고 그다음에 컴퓨터나 이런 도움들을 많이 받는 곳이라서 약간 중성적인 그런 학과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문계적인 성향은 아니지만 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되게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고 있지만 또 자기의 장기로는 이런 수학적인 거, 이런 컴퓨터적인 거 이런 것을 좋아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봐도 좋은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또 우리 문과 쪽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곳 중에 하나가 사회과학대학이 있게 되는 거죠. 사회과학 계열이라는 것은 심리학, 인류학, 국제관계학, 행정학 이런 다양한 이름의 학문들을 배우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과학 계열도 그 안에서 좀 특이한 학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학과가 심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심리학과는 굉장히 앞으로도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유망한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 심리학과가 좀 특이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문이과로 나누기 때문에 문과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 서양에서의 심리학은 약간 이공계적인 성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인간에 대한 실험, 동물에 대한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 분석을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생물학적인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심리학이 사실은 과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은 사람을 연구를 하되 그 접근의 방식은 과학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즐기는 학생이라면 사실은 문과 쪽에서 심리학과가 굉장히 재미난 학과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수요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사회과학 계열은 인간 자체를 연구하거나 인간끼리 모인 집단, 사회학이죠. 그들의 관계, 그다음에 이 사회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적인 단위가 되죠. 그래서 국제 관계,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들을 연구하는 것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을 우리가 사회과학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관심이 뭐 사람 자체 또는 그 사람들 간의 관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지원을 했을 때 아주 재미난 학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과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과 쪽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인 학과가 자연과학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공계 쪽에 아주 기초가 되는 우리 학생들은 많이 익숙하죠. 왜냐하면 과학의 선택 과목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과목으로 분류가 돼 있고 실제 자연과학부에 진학을 해도 같은 이름으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자연과학 계열은 한마디로 자연현상, 우리 주변을 둘러싼 그런 일반적인 자연현상들이 어떠한 이치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떠한 작용을 거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현상들을 과거를 비춰봤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예측하기 위해서 그 실험실 조건에서 모델링을 하고 그